오늘은 설탕공예 하다가 남은 반죽으로 설탕공예 리본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 컨셉은 조용하고 나긋나긋한 컨셉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색인 파란색으로 설탕공예 리본을 만드는 감각을 먼저 익히겠습니다. 먼저 반죽을 너무 흐물흐물할 정도가 아닌 적당한 단단한 상태로 전자레인지로 돌려주시고, 원하는 점도가 됐다면 원하는 두께의 원기둥 모양으로 균일하게 반죽을 잘라주신 후 일정한 두께로 당겨주고 반으로 접어주고 끝부분을 가위로 잘라주고 다시 당겨주고, 이런 단순 반복들이지만 말만 쉽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작업을 할 땐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면 안 되는데요. 어느 한 부분이 바람으로 인해 약간이라도 굳게 되어서 리본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게 되어버린다면 그 부분만 깨지거나 갈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리본은 광택을 내줘야 되는데 반죽이 뜨거울 경우엔 파손이 되지 않고 모양 잡기 쉬울지라도 광택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에 반죽을 균일하게 식혀가면서 리본을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식힐 때 균일하게 식히지 않으면 부셔져 버리니 정말 골치 아픈 녀석입니다. 원하는 리본의 모양이 나왔다면 긴 테이블에 올려놓은 후 식혀줍니다. 리본이 식었다면 칼에 열을 가한 후 리본을 원하는 길이로 절단해 주시고, 설탕공예 램프를 약하게 켜주신 다음 램프 위에서 리본을 원하는 모양으로 접어주시는데, 이때 램프의 열이 너무 뜨겁다면 광택이 다 사라지는 것만이 아니라 모양이 망가지고, 또한 램프의 열이 너무 약해서 리본에 충분한 열이 가해지지 않는 상태로 접으려고 한다면 너무 단단해서 깨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완성하기 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리본, 너란 녀석. 정말 까다롭고 어려운 고급 기술이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 화면에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는데, 집에서 설탕공예 영상을 찍던 중 친구들이 갑작스럽게 습격해와서 본의치 않게 정신없어 보이는 점 대신 사과드립니다. 다 나가! 리본은 여러가지 색으로 다양한 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본의 모양도 저렇게 한 가지가 아닌 수십, 수백 개로 자신의 상상대로 만들 수가 있죠. 저는 아직 리본을 일정하게 당겨서 일정한 모양으로 만드는 것도 미숙하기 때문에 한 가지 모양으로만 하였을 뿐, 정말 다양하니 나중에 그런 리본들을 만드는 영상을 찍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리본 거리니 제가 예전 어릴 때 TV에서 본 애니메이션이 생각나는데요. 오타쿠!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이라는 2006년도에 나온 애니메이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오고 중학생 때 봤던 애니메이션이죠. 텔! 그땐 제가 설탕공예를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정말 아이러니하네요. 그땐 그랬지 라는 생각이 드네요. 학원을 다닐 때 학원 닫지 후 PC방에서 스타크래프트와 워크래프트를 하던, 그땐 친구와 피방만 있다면 됐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과제가 많은 것인지. 리본이라고 하면 보통 끈을 묶는 게 생각나는데요. 여러분은 앞치마, 신발끈 등과 같이 뭔가를 묶어야 할 때 어떤 모양으로 묶으시나요? 저는 깔끔하고 이쁜 리본 모양으로 묶는데 매듭법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은 이런 말을 아시나요?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인 것을 다들 아실 겁니다. 천재들도 자신의 재능을 펼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할 텐데 노력만 가진 사람으로는 노력까지 하는 천재를 이기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지만 꼭 이겨야만 할까요? 그냥 올바른 길로 간다는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걸까요? 저희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이기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남보다 윤택한 혹은 안락한 삶을 사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적 있는 삶.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 삶이 더 풍부하고 충만해집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목소리를 잘 들어봐야 되죠. 물론 위의 말들도 목표가 되긴 합니다.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이 자신의 행복에 다가가는 방법일까요? 저런 것만이 자신의 꿈일까요? 가장 중요시하는 것, 그것을 찾아서 목표를 잡고 이뤄가는 꿈이란 게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의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꿈을 쫓고 있나요? 아직 꿈을 못 정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고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태까지의 수많은 삶의 선택들이 지금의 나 자신을 만들었는데 후회를 하는 이유는 과거의 내가 한 선택을 후회하고 이대로 미래를 맞이한다면 현재의 내가 실행하지 않았음을 미래에 후회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늦게 과거를 후회하기보단 지금이라도 도전하고 변화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저도 한땐 철부지였던 과거를 후회하며 배움과 경험의 기회를 놓친 것을 후회하던 중 흐지부지하게 현재의 삶을 보내다간 나 자신은 삶의 이유가 없어진다 라고 생각하며 목표를 찾던 중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목표로 잡게 되었고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기 전 6달 정도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할 때에 공부를 하는 중에도 과연 내 나이에 시작해봤자 성공할 수 있을까? 내 아이디어로 과연 사람들이 즐거워해주고 꾸준한 시청과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고 시작하기를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 저의 계획과 걱정, 목표 등을 설명해드렸는데 어머니는 그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라. 성공하면 좋은 것이고 실패한다 해도 어떻느냐. 경험을 쌓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뿐이다. 단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만약 실패하더라도 이 도전을 그저 실패했다라고 자책하며 마음에 두지 말고 용기를 내서 도전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다잡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먹을 것을 사 먹을 돈으로 공부할 책을 사고 휴대폰을 하며 놀고 잠을 잘 시간을 쪼개어 유튜브 편집 공부를 하였고 말을 유창하게 하기 위해 혼자 발음 교정을 하며 책을 읽었습니다. 아직까지 발음 교정은 잘 되지 않았지만요. 그렇게 6달이 지나 군 전역을 한 후 적금을 깨자마자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족과 지인 몇 분으로만 영상 시청이 주로 이루어졌지만 점차 늘어가며 어느덧 100명을 넘었고 영상 시청자분들도 구독자님들의 비중보다 구독 안 하신 시청자님들의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아직 성공이란 단어를 입 밖에 내뱉기엔 부족한 점이 한가득인 신입 유튜버입니다. 하지만 노력한다면 언젠가 천재와 같은 선상에 설 수 있지 않을까? 이길 순 없더라도 같이 걸어갈 순 있지 않을까? 그런 날이 온다면 나는 그때 그 작은 시작을 다행으로 여긴다. 나의 노력은 이 순간을 위해서였구나. 나의 선택이 옳았다 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가 감성적이게 되는데요. 병맛이 부족할 텐데 가끔은 이런 맛도 괜찮지 않을까요? 맞아요. 그리고 아직 자신의 방향의 갈피를 못 잡으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공부하던 것, 경험해왔던 것, 그것들과 다른 방향으로 미지의 영역이지만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찾게 되었지만 도전하기 두렵고 어려워서
시작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생각만 하다 포기하지 말고 먼저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비유를 하자면 지금까지 하던 일을 산책로라고 가정합니다. 매번 걷는 산책로를 걷는 것은 쉽고 간편합니다. 생각을 더 할 필요도 없죠. 단조롭게 이미 나 있는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걸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은 오솔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좁고 걷기 힘든 길이죠. 하지만 이 길에 아주 멋진 경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러 가보고는 싶지만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영역에 대한 두려움에 평소 거닐던 산책로만 걷죠.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오솔길로 들어서는 순간 평소 산책로와는 다르게 힘들고 지칠 것입니다. 포기하고 다시 산책로로 가고 싶겠죠. 하지만 그 멋진 경치를 구경하기 위한 노력으로 마침내 그 경치를 보고야 맙니다. 막상 해보니 별거 아니었다는 생각과 성취감에 다른 길로도 가보고 싶어 하죠. 이게 바로 도전과 노력의 순기능입니다. 새로운 목표를 찾게 해주죠. 여러분도 새로운 것에 마냥 걱정만 앞서서 생각만 하다가 포기하기보단 일단 도전을 해서 그것을 해내기 위해 노력해보는 건 어떨까요? 드디어 마지막 리본을 만들 차례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던 색깔인데요. 흰색과 초록색, 검정색으로 만든 리본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흰색 3줄, 검정 1줄, 초록 1줄, 다시 흰색 1줄 순서입니다. 아까 했던 리본들과 같은 방식으로 당겨주고 반으로 접어주고 잘라주고를 반복해주는데요. 흰색 3줄을 안쪽으로 하게 접어줘야 이쁠 것 같아서 했는데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아 맞다, 그리고 설명을 깜빡했는데 리본을 당기고 마지막 접기 이후에는 리본을 허벅지에 대고 마찰시켜가며 양쪽으로 당겨주면 균일한 두께와 균일한 온도로 식어가며 완벽한 리본이 완성되니 만약 설탕공예 리본을 한다면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에는 안 나오는데 허벅지에 열심히 마찰시켜서 광택을 번쩍번쩍 내는 작업을 해줬습니다.
드디어 모든 리본을 완성해서 차례대로 나열을 해보겠습니다. 파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쫀득이 하나, 두이, 서이, 너구리, 월드컵 쫀득이 원, 투, 그리고 초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마무리로 리본 만들기 끝. 제일 맛있어 보이는 초록이를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달고나 맛이네요. 지금까지 설탕공연 남자 설탕남 설이었습니다. 마무리는 리본 자투리를 부수는 ASMR로 끝내겠습니다. 응?